여기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지난 챔스 경기 후 그는 PSG가 더 나았다. 가짜 9번으로 뛴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더 많았고 그를 압박하기 어려웠다. 나는 PSG에 많은 공을 돌린다. PSG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수들도 있다. 엘리케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확실히 팀 내에서 자리를 잡은 이강인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면서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소화하며 과르디올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던 샤르보니는 이강인은 중요한 선수다. 매우 중요하다. 그는 미친 활약을 해낸다. 첫 번째 시도와 수많은 움직임을 없애버린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이 자리에 기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PSG 선수 중에선 이강인과 비티냐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지난달 활약에 대해 평점 8.05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케인과 마르무시가 선정됐고 미드필더진에는 이강인과 함께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린 비티냐가 포진했습니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타코스키, 마즈라위가 구축했고 골키퍼에는 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펄스9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주축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PSG는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카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왕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포함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당시 정 회장을 포함해 다수 실무자 및 임원에게 문체부 징계를 내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요구하는 협회 운영의 독립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꼽힌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정부 요구 시한인 3일까지 내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가리는데요.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지난달 23일 회의를 통해 문체부 처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 회장의 징계건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엔 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문체부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의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3일까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허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불공정성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원점이 됐습니다. 현재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다시 선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